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자료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중앙소방학교에 강의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계셨던 구급대원분들 그리고 소방관님들께 이런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분들께서도 교육을 많이 다니신단 말이죠. 강의 자료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캔바를 활용해서 PPT 자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셔야지만 PPT 자료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하느냐, 여기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일단 텍스트부터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메뉴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텍스트 상자 추가를 마우스로 톡 눌러주시면 저절로 텍스트 상자가 삽입이 되고요. 이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하면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마우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드래그로써도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죠. 자, 그리고 여기다 텍스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순간의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 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화재 대피 요령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또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뒤에 여기다가 화재 대피 요령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왼쪽 정렬로 바꿔줄게요. 자, 위쪽에 있는 텍스트와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의 글꼴이 똑같이 얇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만 선택해서 이 볼드, 굵게를 눌러주시면 이 글꼴에서 굵은 글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파워포인트에서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세련되게 글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보다 조금 더 굵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굵게 이렇게 바꿔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 텍스트를 입력을 해뒀습니다. 저는 보통 왼쪽 상단에다가 만드는 편인데요, 왜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는 편이거든요. 왼쪽 상단에 제목을 놓고 오른쪽 하단에는 상징할 만한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요소에 한번 가볼게요.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림, 그래픽, 그리고 동영상, 사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얼마든지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소방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래픽을 쳤을 때 모두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관 그래픽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외부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저작권 문제가 좀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근데 일단 무료로 가입하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오른쪽 하단에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지만 무료 사용자분들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프로 버전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프로 버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화재 대피 요령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할 만한 그래픽을 한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불을 끄는 것보다 보다는 뭔가 좀 대피하는 듯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화재 대피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화재 대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픽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되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누르니까 소방관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듯한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프로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하단이나 조금 이렇게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에다가 요소에 들어가셔서 도형 하나를 톡 하고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 빨간색이 바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대표 색상을 바로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배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배경 색상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선택하셔서 배경 색상, 이 이미지에서 추출된 색상 중에 저는 여기 있는 이 주황색 같은 이 색상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순간의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가 검정색이잖아요. 이것도 배경 색상에 대비되게끔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상을 보니까 추천해준 색상도 좋지만 약간 색상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밝은 색으로 바꿔줬고요. 이제 하단에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시거나 Alt 키를 누르신 채 복사하시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땡땡땡 소방서 땡땡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PPT 자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고 싶으시다면요, 요소에 들어가셔서 화제 라고 치시면 화제와 관련된 그래픽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또다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픽을 선택을 해서 여기 뒤쪽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투명도는 약간 보일랑말랑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뒤쪽에 약간 무늬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자,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게 되면 뒤쪽에 은은하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PPT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만약에 바로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쓰시느냐,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발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발표가 가능합니다. 만드셨었던 이 자료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 발표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개 보기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 보기 링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링크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이 상태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링크 복사 해볼게요. 그리고 링크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만약에 이 캔바 안에다가 영상도 집어넣었다면 영상도 바로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PDF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PPTX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바로 PPT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어떤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이 글씨를 수정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소들도 바로바로 활용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소방관님들을 위한 자료를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캔바 안에서 그래픽들과 그리고 간단한 텍스트 삽입을 활용해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19 구급대 소방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